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최근 이제 뉴욕 증시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양자 컴퓨터 이걸 뭐 매도해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드리는 이유와 그리고 그 관점에 있어서 AI 의료 관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를 보는 게 왜 좋은지 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증시의 하락이 어찌 보면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공포감이 생기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저항대를 뚫어내고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저항 구간대를 뚫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이슈 모멘텀보다도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방 추세로서의 전환은 사실 주식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시장의 하락을 누가 유도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뭐 특별히 하락을 유도하는 테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다시피 그냥 뭐 하고 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웨타, 엔비디아 등 다양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팔란티어라든지 뭐 이런 AI 관련된 섹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뭐 이런 그 낙폭을 키우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다양한 섹터가 섹터만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에 있어서 사실상의 이 하락을 주도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증시의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 증시의 하락 모멘텀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세 개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유예를 했더니 관세에 대한 부분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실적을 앞두고 있어서 이 리스크죠. 최근에 이제 보면 알다시피 또 이제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공장이 또 철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리스크로 뭐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 압박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제도 얘기했죠.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50을 깼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50 위로 있나 아래로 있나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인데 50 위에서 그래도 지켜주던 것이 근 1, 2년 만에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 모든 악재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장에 찍어 누르는 내용들이 다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실적 임박을 코앞에 두고서 주가의 낙폭이라든지 상승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뭐가 됩니까? 반영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오히려 이런 악재라든지 호재 소멸이다라고 보는 게 좋고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역시도 지금 뭐가 된다. 오히려 경기가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뭐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지금 당장 이게 50 아래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해서 경기가 뭐 엄청나게 둔화가 될 거다,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 관세 자체가 지금 뭐가 됐냐고 하면은 뭐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해소 가능한 악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과거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할 거다. 과거만큼 타격이 엄청 클 수가 없을 거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관세 전쟁으로서 이제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그 당시가 언제였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때
이제 2018년도 말에 갑자기 관세, 18년도 말에 갑자기 관세, 미중 무역 전쟁 이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가 말도 안 되게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무너졌지만 다시 딛고서 증시의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관세 이런 걸 부과를 하고 관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공급망에 미국 중심으로서 공급망이 재편된다든지 내수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오히려 또 미국 증시에 엄청난 또 호황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세라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뭐 해소 불가능 악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이 뭐가 된다? 지금 시장이 빠질 때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5년도에는 뭐 할 거라고 합니까? 2025년도에 지금 현재 다우 지수의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요. 7,100포인트까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이 되고 취임 이후 과거 1기 때도 그랬어요. 2017년도에도 취임 이후에는 증시가 단기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강한 상방 흐름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호재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해야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럼 과연 이 시장에서 저가 매수를 과연 이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주워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해당 섹터에 있어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래서 주워 담는 걸 봤더니 뭘 주워 담는다? 지금 이제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어제도 역시나 강한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쉽게 표현하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좋겠죠. 물론 로봇 헬스케어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헬스케어라고 표현을 하면 의료의 영역으로 좀 많이 넘어간다 보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게 2월 19일 기준이에요. 이미 이번 주에도 헬스케어를 지속적으로 담고 있긴 했지만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뭐 했다? 변동성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변동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이 관련되는 펀드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헬스케어라든지 산업재를 과거부터 엄청나게 담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봤을 때 뭐에 대한 전망이 크다. 앞으로의 헬스케어에 대한 전망이 크다라는 거. 이거 같은 게 사실상의 뭐 이 헤지 펀드라고 헤지 수단이라기보다도 과거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가 결국에는 이제 2025년도에 이런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면서 2025년도에 기회가 온다라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결국에는 25년도에는 사실 이 당시도 시장에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사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제약 바이오들,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되는 섹터들, 헬스케어의 산업이 24년도에는 사상 최악의 부진이었겠지만 25년도에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헬스케어 관련되는 모멘텀, 지금 시장에서 이미 주워 담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그 AI의 열풍을 가지고 왔던 이 오픈 AI, 이제 샘 올트먼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챗 GPT, 의료용 챗 GPT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AI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이 모든 분야가 어디로 진출하기 시작합니까? 제약 바이오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 의료 관련되는 산업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저는 이 미국의 AI 의료 관련되는 헬스케어 관련되는 이 산업군 중에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AI면서도 의료 기업인, 그래서 지금 뭐다? 템퍼스 AI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요, 2015년도에 설립된 템퍼스 AI는 방대한 임상 기록과 실험 보고서, 병리 이미지, 방사선 뭐 해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AI 기반 지능형 진단 서비스의 기업으로서 이 의료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이런 템퍼스 AI가 과거부터 지금 뭐 하고 있다. 과거부터 이제 월가들은 만약에 헬스케어 관련되는 AI 의료 관련되는 분야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템퍼스 AI를 매수하라는 강력한 투자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소프트뱅크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템퍼스 AI가 주가 급등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뭐라 나오느냐? 미국의 AI 의료 대장주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헬스케어 관련되는 산업의 섹터에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템퍼스 AI가 미 AI 의료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미 AI 의료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제약바이오가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당장 실적을 기대하기엔 늘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5년도, 26년도 예상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25년도는 작년 대비 2배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적자였다라고 하면은 에비타 기준으로 25년부터는 흑자 전환하고요. 26년부터 완벽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멀티플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배수가 6배에서 9배까지 증가하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런 멀티플 수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밑에 뭐 에베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멀티플 수치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지금은 적자로서 음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6배에 있던 게 9배까지 그 다음에 향후 10배 수배까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또 뭐 했습니까? 25년도에 최근에 주식 매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이 AI 관련돼 있는 보다시피 이제 이제 새로 이제 30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하는 생식세포 검사 연구소를 또 인수합니다. 인수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다 시너지 효과가 이번 연도에 기대가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실적과 함께 헬스케어 의료라는 영역으로서 충분히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 35달러까지 이게 지금 보면 전형적인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0달러를 강하게 돌파했지만 무너졌죠. 그러면 35달러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이 구간이 지금 전형적인 매수 범위입니다. 이거 만약에 또 매수하신 분들 뭐 40달러 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분할 매수 범위예요. 분할 매수. 분명히 적어둡니다. 분할 매수 범위라고. 이런 걸 참고하셔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참고해서 아마 분석해본다라고 하면 템퍼스 AI 분명히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